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헤르타 베를린과 보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3위의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13위라 안정적인 중위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빽빽한 분데스리가 순위표상 강등권과도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근 4연패로 팀 에너지 레벨이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요. 최근 전적이 좋은 보훔과의 대결이라 승리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원정에서 처참해서 그렇지 홈에서는 선전 중인데요. 중간에 감독이 바뀌었지만 빠른 역습을 주로 삼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역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상대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공을 탈취하느냐인데요. 현재 탈취한 공을 운반하는 역할은 세르다르입니다. 하지만 젤케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득점의 23%를 세트피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확률에 의존하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풀어나가는 모양새라 다득점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압박 전술의 문제는 수비 불안입니다. 팀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 뒷공간 카운터를 많이 맞았는데요. 골키퍼의 선방률이 밑에서 3등이라는 것도 대량 실점의 원인이죠. 양 풀백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측면에서 공격 수비 양면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원정에서보다는 낮지만 홈에서도 경기당 2골에 가까운 실점을 하고 있어 홈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추었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합니다. 비록 보훔의 공격력이 좋지는 않지만 롱볼로 뒷공간이 공략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게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그리에서 1위인데 보훔의 세트피스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결장자 선수는 스타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1위의 보훔입니다. 역시 헤르타 베를린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만 승점차를 5점으로 벌려놓기는 해서 헤르타 베를린보다는 약간이나마 나은 편입니다. 홈 원정 성적 차이가 극심한 편으로 최근 전적상으로도 헤르타 베를린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승리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요. 졸러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했습니다. 로카디아를 겨울 이적 시장에 수혈하기는 했지만 득점을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죠. 결국 폴터의 공중볼 경합을 믿고 롱볼을 올리는 형태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반 이상 줄어든다는 건 역시 문제인데요.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60%에 달합니다. 다만 헤르타 베를린이 세트피스에서 약한 것을 이용하면 득점 자체는 가능할 수 있죠. 다만 다득점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정에서 실점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홈에 비해 정확히 3배가 많고 이는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원정 실점입니다. 태클과 압박을 거는데 주저함이 없고 인터셉트 숫자도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압박으로 인한 간격 유지에는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이죠. 비슷한 기조를 보인다면 다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장자는요, 촐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위로는 미치지만 순위표가 촘촘한 분데스리가 특성상 순위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훔의 원정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데요. 다만 보훔이 세트피스와 롱볼로 헤르타 베를린의 약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맞대결에서 모두 헤르타 베를린이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뒀으므로 이를 신뢰한다면 헤르타 베를린 -1 핸디캡 승리를 예측해봐도 좋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승, 오버, 헤르타 베를린 핸디 승 순으로 안전한 픽이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와 앙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3위의 마르세유입니다. 1위 PSG와의 차이가 제법 나고 현실적으로 챔스가 목표인 상황인데요. 리옹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지만 4위와의 차이가 5점입니다. 꺾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잡아야 하죠. 앙제의 득점력이 좋지 않아 승리 가능성은 높습니다. 공격적인 전술을 지향하지만 득점 생산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3백과 4백을 혼용하는데 최근에는 3번 연속으로 4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기여도가 미미한데요. 페레스가 레프트백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 포지션이 센터백이라 크로스면에서 장점이 있진 않죠. 따라서 파에 윈데르가 없으면 공격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측 윈데르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데요. 중앙 밀리크가 최근에는 폼이 좋지 않아 다득점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멀티골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수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살리바가 느리지만 좋은 BQ를 바탕으로 중심을 잡고 발레르디가 노쇠화된 곤살레스 대신 민첩성과 기동력을 더해주겠습니다. 왼쪽 페레스도 수비적으로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인데요. 상대 2선이 무섭기는 하지만 카마라라는 수비수 출신 미드필더가 있어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실점 아래로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결장자 선수는요. 디엥 선수, 게예 선수, 데라푸엔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2위의 앙제입니다. 강등권 생테티엔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안정적인 중위권 순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칫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필 상대도 마르세유라 2연패까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부팔이 네이션스컵으로 팀을 이탈한 가운데 중앙에서 결정을 지어줄 선수가 없어졌습니다. 닌가 브라히미 측면에 카보트도 10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삼선 마그나니가 현재 팀 내 최대 득점자인 상황인데요. 원정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한 경기뿐이지만 최근 강등권 로리앙과의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고 마르세유의 수비력을 생각하면 득점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수비력은 평이한 수준인데요. 압박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져 다실점을 내주는 팀도 아닙니다. 다만 원정에서 무실점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정에서 실점 빈도가 많죠. 마르세유가 상위권 치고는 득점이 많은 팀은 아니지만 최근 2경기처럼 자기 진영에서 소유권을 잃는 빈도가 많으면 실점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결장자는요. 맨디 선수, 브라히미 선수, 페트코비치 선수, 초 선수, 마그나니 선수, 칼레드 선수, 오우나니 선수, 에보세 선수, 부팔 선수, 바오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세유가 근소한 우위입니다. 앙제 공격력으로 마르세유의 강력한 수비벽을 뚫는 것은 힘들죠. 하지만 마르세유도 중앙 공격진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핸디캡을 걸면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두 팀 모두 득점력에는 의문 부호가 있으므로 스코어는 2.5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세유 승, 언더, 핸디 무승부가 유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헤타페와 레반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헤타페입니다. 그라나다전 4대2 승리는 운이 좋았던 걸까요? 바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나쁜 득점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인데요. 언제 강등권으로 굴러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격진들이 힘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꼴찌 레반테를 상대로 다득점과 승리, 2마리 토끼를 노리는데요.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중원을 삭제하고 롱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전 시즌 거친 모습을 보여주었던 헤타페의 색깔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뚜렷한 득점력 향상에는 실패하는 중입니다. 직전 시즌 최다 득점자인 앙헬 로드리게스가 이적하고 위날의 머리를 믿는 전술이라 확률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겠습니다. 레반테를 상대로도 다득점은 어려울 수 있겠고요. 브라이튼으로 쿠쿠렐라가 이적하며 수비진에는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11명의 선수가 영입되는 등 새 얼굴이 많아 조직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죠. 초반의 부진은 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제네, 미트로비치, 쿠엔카 3명이 거친 감은 있지만 든든한 수비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가 3번이나 있었죠. 레반테를 상대로는 무실점 경기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메시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20위의 레반테입니다. 꼴찌입니다. 지난 시즌의 단점을 해결하지 못했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온 문제점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은 어떻게 잔류했지만 이대로 가면 강등입니다. 강등권 언저리의 팀을 상대하지만 현재 전력으로는 역부족이죠. 리그 최다 실점팀인데요.
사실 레반테의 수비 불안은 직전 시즌부터 쭉 이어져 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비진 보강은 반드시 풀어야 했던 숙제인데 빅리그 경험이 많은 무스타피를 영입하기는 했으나 이미 폼이 내려오고 있음을 타 리그에서 보여준 바 있어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38경기 57실점이던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나마도 이번 경기에서 나올 수 없고 두아테르도 부상으로 결장 예정이라 당분간 수비 불안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장자는요. 무스타피 선수, 두아테르 선수, 모랄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타페가 근소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레반테의 기본적인 전력이 불안정한데요. 게다가 전력 누수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원정 성적 또한 매우 좋지 않고요. 다만 헤타페도 확률에 의존하는 공격 방식 때문에 다득점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1 핸디캡을 걸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겠고요. 두 팀 모두 다득점과는 인연이 없으니 -2.5 언더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헤타페 승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고 고배당을 노린다면 핸디 무승부를 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